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오늘 랩미팅 주제가 예. 당연히 궤도연구원이 할 줄 알고 최대한 우주 쪽으로 밀어봤어요. 아, 생각해보니까 저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제 화성이 정해졌는데 야, 이게 네. 제가 바로 연락을 했어요. 아, 예. 야, 너 화성 준비할 수 있겠어? 아니 그 그랬더니 얘기를 깜짝 놀라더라고. 방송 중에 몰랐다고 했어야지. 생방송 다 보고 나서 새벽에 몰랐다고 돌아가는데 어. 야, 너 할 수 있어?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다 당연히, 얘기했잖아. 당연히 예. 저는 교수님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예. 그래서 네. 오늘은 분담으로 가실 건가요? 아니 상황을 아, 봤는데 그렇죠. 예. 일단은 공주님 얘기가 네. 화성인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면 너무 좀 슬퍼할 거다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은 제가 예. 뭐 2시간 정도 끌 수 있는데 뭐 한두 번이겠습니까, 미팅이? 그렇지만 이제 그렇죠. 교수님들께서는 그저 이 끄는 화성이다. 거죠, 근데. 그저 네, 끄는 그렇죠. 거죠, 근데. 화성이다 하면 아무래도 이제 궤도연구원이 발표하는 예. 화성을 기대할 거란 말이죠. 아, 근데 저는 예. 기대돼요. 공주님의 화성. 오늘은 그냥 경기도 화성만 안 나왔으면 좋겠네요. 아, 큰일 경기도 났네. 화성 넣었으면 진짜 오늘 그건 정말 경기도 양아치다. 화성만, 오늘 경기도 화성만 안 경기도 나왔으면 화성은 좋겠어요. 없죠? 네. 진짜 그거 들어가 있으면 정말 네. 통화해보겠습니다. 네. 진짜로 그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언제 적 겁니까? 아, 이게, 예. 아, 솔직히 말해서 당황하셨어요? 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경기도 가서 넣으려고 그랬거든요. 안 넣었어? 안 넣었어? 아, 제가 어떻게 진짜 그런. 이건 아니잖아요. 제 유치하게 저 그런 진짜. 거 하겠습니까? 예. 네, 화성. 네. 바로 오늘의 주제죠. 마스. 영어로 마스잖아요. 네. 이 마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예.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예. 네. 이 마스는 사실 이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 전쟁의 신의 이름입니다. 하늘에서 보이는 이 화성을 관측을 해보면 네. 붉게 보였어요. 아. 뭔가 전쟁터의 그 붉은 기운, 아, 뭐 붉게. 이런 느낌이 나서. 그런데 왜 화성이 붉은지 아세요? 화성이 붉은 이유는 사실은 온도 때문이 아니에요. 불 같아서가 아니고 표면이 네. 녹슨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철이 녹슬면 어떻게 돼요? 약간 붉은 빛이 뜨잖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일단 화성의 특징이죠.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작은 행성. 수성이 제일 작고 그 다음으로 화성이 작습니다. 예. 얼마나 작느냐? 지구 지름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온도는 최저기온 마이너스 143도, 최고기온 35도. 지구가 갖고 있는 대기의 1% 이하인데 이 중에 96%가 이산화탄소입니다. 사실은 이제 인간이 살기에는 좀 척박한 환경이다. 네, 그렇죠. 요거는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1년에 이제 공전 주기가 지구는 365일인데 화성은 687일. 1년에 태양 한 바퀴를 도는 게 687일이 걸린다. 그렇죠. 네. 네, 이제 다음으로 보실 거는 네. 이제 화성에도 이제 달이 있습니다. 화성의 달들 한번 보여주시죠. 아, 두 개의 달이 있죠. 예. 네, 포보스와 데이모스. 아, 잘 기억해 주세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2부에서 예. 궤도연구원이 좀 더 다룰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물이 존재한다, 얼어있는 물이 존재한다는 것 때문에 여기에 이 얼음들을 녹일 수만 있다면 뭔가 이걸 토대로 이주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저는 발견들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예. 일단은 화성에 대해서 예.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 준비를 한 거예요. 좋습니다. 사실은 1위부터가 재밌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바로 화성을 알게 되어 온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쫙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화성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예. 옛날에는 불빛이 많지 않았어요. 화성이 보였나 보네요. 그렇죠. 화성이 보였죠. 지금도 가끔 보입니다. 실제로 지구에서 찍은 화성의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죠? 화성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네. 달처럼. 저 정도로 보이나요? 저건 달입니다. 그렇죠. 뭐야? 어디 화성이 있어, 저렇게 그럼? 보일 리가 근데 저기에 화성도 있어요. 저기 쬐끄만한 점인가? 그렇죠.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면 조그맣게 보이는 점 하나가 있습니다. 예. 저게 바로 화성이에요. 그렇죠. 아, 그래도 되게 잘 보인다. 그렇죠. 망원경이 아닌데 보였다라는 거. 사실 지구에서도 화성의 존재를 알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화성에 대한 기록이 언제 시작되느냐? 바로 기원전 2000년에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이 예. 됩니다.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합니다. 그래요? 어떤 기록이 있었느냐? 이런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사실은 우주에 이렇게 박혀 있는 별들은 예.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쪽 방향으로만 돌겠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네. 그렇죠. 근데 화성은 이상하게 어.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갑자기 가다가 뭐 이런 때가 있는 거야. 방향이 혼자 따로 노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 현상이 왜 그런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비슷한 이유예요. 네. 지구는 1년이 365일이죠. 365일에
태양을 한 번 돕니다. 아, 그쵸. 화성은 반대로 이제 687일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화성이 관측하는 지점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눈에는 마치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화성이랑 가까워지는 지점과 멀어지는 지점이 딱 그 순간이 생기기 때문에 요 순간에 우리가 지구의 입장에서 화성을 쳐다보면은 마치 별들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 시기가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럼 저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시기가 결국에는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지구랑 화성이 제일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에서 화성을 관측해서 분석을 하는 시기가 제일 좋은 시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육안으로 보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1610년에 드디어 육안이 아니라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화성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누굴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때부터 이제 망원경이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이제 우주에 대한 관측의 역사가 막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예. 1659년에 이제 크리스티안 하위언스라는 예. 네덜란드의 과학자가 네. 처음으로 화성을 스케치를 합니다. 예. 망원경으로 보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위에 보이시는 스케치가 바로 하이원스가 직접 그린 예. 화성에 대한 그림인데 네. 밑에 예. 사진이랑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미 저 당시부터 어느 정도 화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예.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858년 안젤로 세키, 네? 안젤로 세키. 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1858년에 안젤로 세키가 네. 자기가 이제 관장으로 있는 천문소가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직접 관측을 하고 이제 이 안젤로 세키가 예. 그린 칼라 스케치본입니다. 색깔이 근데 좀 다르지 않나요? 그죠? 네. 아, 역시 랩장님이 눈썰미가 좋다. 사실은 저런 파란색은 사실 스케치만 한 거고 네. 실제로는 저 색은 아닙니다. 네, 저 색은 아닌데 이 안젤로 세키가 이 부분을 네.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는데 카날리라는 명칭을 짓습니다. 네, 카날리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을 하는데 요거에 대한 또 재미있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 20년 뒤에 또 다른 이탈리아 과학자가 화성에 대한 지도를 그립니다. 바로 1877년. 네, 조반니 스키아파렐리. 네, 그래서 지도를 그렸는데 네. 어떻게 그렸느냐? 상당히 잘 그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이시죠? 예. 되게 진짜? 재밌어요. 비싼가요? 우와! 아. 화성을 전도를 그렸어요. 와, 이거 예. 어떻게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요거가 상당히 많은 이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 이 조반니도 저런 이제 그 뭔가 물 같은 부분들, 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카날리라는 용어를 써요. 예. 네, 카날리라는 용어를 써서 음영 부분들을 표시를 네. 했는데 저 카날리가 뭐냐? 뭔가 이 지구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 상상에서 아. 그렇죠. 나온 얘기인데 이탈리아어로 카날리는 카날리? 영어로 채널 혹은 캐널이라고 합니다. 채널은 뭐냐? 수로예요, 수로. 아.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로. 그럼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건가요? 그렇죠. 아. 예, 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수로일지도 모른다는 예. 생각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카날리가 중의적이에요. 사실은 이제 채널은 자연적으로 생긴 어떤 네. 그냥 자연에 의해서 생긴 수로인데 네. 물의 길인데 캐널은 사람이 만든 인공 수로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도를 만든 조반니가 요걸 이제 카날리라고 했는데 이 카날리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만약에 이제 번역이 됐을 거 아니에요? 뭐 영국 같은 데서? 예. 그럼 이게 만약에 캐널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럼 지금 화성에 인공으로 만든 운하가 있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지능형 생명체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살고 있는 화성에 거죠. 누군가 살고 있을지도 그렇죠.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19세기 후반에는 이 화성에 정말 생명체가 살고 있는가 요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쏟아집니다. 저게 바로 이제 1877년의 시기의 이야기인데 심지어 이 조선에서 이거를 더 극대화시킨 인물이 있습니다. 오. 1884년 조선의 노월이라는 사람. 노월. 노월이라는 사람. 그렇죠. 노월. 저 뒤에 계신 분이 노월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죠. 근데 사실은 저분은 노월이 아니에요. 저분은 이제 고종 황제. 노월이 직접 찍은 고종 황제. 네. 근데 그 노월이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그 화성에 어쩌면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엄청 큰 연구들을 보여줘요. 노월이 누구냐? 바로 펄시발 로엘입니다.
미국의 이제 자산가이자 과학자인 천문학자인데 이분이 네. 실제로 저 당시에 83년부터 4년 사이에 조선에 와서 이 조선의 문화를 보고 배우고 기록을 하고 고종 황제의 사진을 찍고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을 탐방을 다 하시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네.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천문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엄청 좋은 초체신 이 망원경을 가지고 네. 화성을 직접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그 조반니의 영향을 받아서 네. 정말 이 화성에 운하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스케치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자 보시면 이제 실제로 이제 로웰이 그린 스케치 화성에 대한 스케치인데 예. 좀 여태까지 봤던 스케치랑 좀 달라요. 약간 상상력이 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보면 약간 직선으로 그어진 뭔가 굵은 선들이 보이죠. 뭔가 약간 저수지 같은 게 있고 그걸 연결하는 직선들이 보입니다. 저수지와 수로들이고 화성에는 우리보다 훨씬 지능이 높은 지식 수준이 높은 외계인들이 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는 이 화성에 대한 상상력의 어떤 그 시대가 그렇겠네요. 펼쳐져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탐사선이 최초로 찍은 화성의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공개되고 나서부터 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화성 탐사 시대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아직 화성에는 문화가 없었고 생명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 이제 원래 그 직선으로 걷던 그 운하인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약간 인간의 시각적 착시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창 이 SF 같았던 시대가 약간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그런 예. 순간을 겪게 됩니다. 이제는 이제 20세기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탐사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탐사의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조금 더 화성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러면서 우주선이 개발되고 탐사선이 개발되고 네. 화성을 직접 가서 탐사할 수 있는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바로 이제 1960년에 소련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화성 탐사용 탐사선이에요. 예. 화성 탐사선이죠. 네, 물론 실패했습니다. 아. 하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큐리오시티라든가 많은 탐사선들이 이미 화성의 땅을 밟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드디어 예. 네,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예. 네. 마무리 네. 멘트 하나 하시죠. 마무리 멘트 하나 예. 할까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무리 네. 이러고 끝내요. 네. 마무리! 마무리. 이상한데?